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김상욱 교수님의 김상욱의 과학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책은 교수님께서 짧게 에세이 형태로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어떤 신문사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방향성이 정치,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서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논한다, 혹은 경제 지식을 논한다. 그러면 오, 저 친구 많이 하는데, 야, 저분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혹은 상식이 풍부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을 얘기하죠? 어우, 저 친구 뭐야? 약간 덕후 같은데? 약간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폄하하는, 뭐, 물론 대다수가 그러신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는 강조를 하지요. 지금은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과학을 알아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교양의 일부분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화두를 던집니다.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저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남았었어요. 짧은 에세이다 보니까 아마 모든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카나리아 관련 테마인데요. 1986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탄광에 이 인부들이 들어갈 때, 작업을 할 때 이 카나리아를 하나씩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나리아가 어떤 위해성 지표의 일부분으로서 사용됐기 때문이죠. 특정 위해 환경에서는 카나리아가 힘을 못 쓰거나 아니면 멈춰 죽어버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그것을 보고 현재 여기 환경이, 작업 환경이 매우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겠죠. 저자는 여기서 사례를 연결시킵니다. 2015년에 부산대에서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총장 직선제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대학교 교수님들과 아마 총장 분들과 굉장히 마찰이, 대학교 운영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아쉽게도 국문과 교수님께서 2015년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당시 신문에도 저도 언뜻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카나리아의 죽음이, 그 교수님의 어떤 희생이 우리 사회에 증폭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1987년도 이한열 열사의 죽음, 박종철 사건, 박종철 열사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카나리아 혹은 트리거링 이펙트를 해서 좀 더 민주화가 돼가는 어떤 작용 기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나요? 1986년도까지 언뜻 봤을 땐 이제 과학이 세상에 접근됐던 세대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도 실제 생명체를 탄광에 들어가서 사용을 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이 김상욱 교수님께서 과학에 미술이란 소재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미술품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테이트 모던 사례를 들었는데요. 칸딘스키, 몬주리안, 그냥 이렇게 네모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아름답다 라고 물론 바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은 또 저 그림은 뭐지? 라고 느끼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자는 이러한 우리들의 관점을 과학으로 수평을 시킵니다. 과학 중에서도 특히 양자역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저 그림은 어떤 거지? 그것은 우리가 이 화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술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저자의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표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칸딘스키로 돌아가자. 미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거칠게 이야기해서 미술은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좁게 표현하면 여기에서의 경험이란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그린다면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과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다고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저자가 양자역학 쪽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의 후속책 떨림과 울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정말 흐르고 있을까요? 자, 유명한 식 뉴턴에 의해서 제시된 F는 ma로 가보겠습니다. A, 가속도죠.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속도는 다시 위치를 미분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두 번 들어갑니다. A를 이 미분 텀으로 표시하면은 d 오버 dx 곱하기 dx 오버 dt가 되는 거죠. 여기 dt가 이제 두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더라도 여기서 t를 플러스로 하면은 우리가 미래로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t는 이제 과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이너스 t를 넣어도 이 식에서는 아무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이 식에서는 음수든 양수든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서는 우리가 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책 떨림과 울림에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자의 생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도 몇몇 교수님들이 얼마나 영어를 쓰는지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서 어떤 그 교육 인덱스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학 교육을 영어로 한다? 한국 분들에게?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산업계에서 대략 한 18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외국계 회사에서 테크니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2년 전쯤에 국내 학회에서 당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국내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셨죠. 근데 제가 학회에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할까요? 통역이 필요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서 답변이 아니요. 현재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박사를 하고 계시고 혹은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 참석을 하시고 소위 말해서 많은 배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영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하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를 공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컨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냥 영어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Q&A 세션을 바로 봤는데 아쉽게도 예상한 대로 많은 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어떤 키 포커스를 다르게 오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절대 어학을 못 하셔서
혹은 학문적인 관심도가 없으셔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단지 새로운 학문을 그만큼 어학으로 배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을 했을 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A라는 각도에서 물어보고 B라는 각도에서 물어보고 C라는 각도에서 물어보고 계속 언어적으로 컨펌을 해서 확인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비단 기초적인 물리학 지식, 기초적인 화학 지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영어로 전달한다? 과연 그 교수님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많은 의구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언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어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이 영어 학습 그리고 영어를 통한 어떤 과학의 전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한 꼭지로 한번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영어를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김상욱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김상욱의 과학 공부였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분야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과학 교양서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글들로 시작해서 떨림과 울림, 김상욱의 양자 공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전체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요. 하나하나 소가 여물을 저희가 되씹어 보듯이 교수님의 글을 곱씹어 보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교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책의 리뷰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